네, 예고해드린 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오랜만인데. 예, 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유세 현장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뭐 최선을 다하고 있죠. 예, 체력적으로는 괜찮으십니까? 네, 체력은 뭐 전혀 문제가 그래요? 아니죠. 예, 그게 굉장히 뭐 정치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어떤 체력을 요구하는 유세는요. 보통 선거 한번 치르면 한 5kg에서 한 7kg 정도 빠지죠. 예, 지금도 빠지셨습니까? 올해? 지금은 별로 안 빠지는데요. 왜냐하면 예. 시간이 좀 짧잖아요. 선거 보통 운동 기간이 한 짧아요. 5, 6개월 예. 정도. 짧아도 보통 4, 5개월 정도 되는데 예. 이번에는 2달밖에 안 되니까 예. 실제로 한 50일 정도? 예. 실제로는 왜 짧죠? 제가 당 관계자들 모시면은 일관되게 여쭤보는 게요. 테러 위험 뭐 이런 거 계속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네. 그런데 이 후보께서는 직접 한번 당해 보셨잖아요. 네. 제가 그 질문은 사람이란 건 본능적으로 한번 당해 보면 네. 불안하고 좀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권자들 만나고 하는데. 예전보다는 예. 사실은 더 그런 부담이랄까 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인명재천인데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다 이게 본능적으로 다 사람이 당해 보면 좀 이렇게 유권자들 다가오고 하면 좀 불안한 거 없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건 좀 특이하신 거 아닌가요? 예. 그게 그 일 당하고 난 다음에 예. 또 뭐 저는 뭐 재판 예. 사실 이게 살아 있는 것조차 힘들 정도일 예. 때가 많거든요. 예. 오히려 뭐라 그럴까 뭐 그것도 그리 나쁘지 않겠다. 그런 극단적 상황이 벌어져도 예.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서 뭐 약간 뭐 초탈했다면 너무 심하고 예. 뭐 그냥 일상으로 받아들이니까요. 그런 뭐 불편함이나 걱정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가치관이 그 테러 이후에 더 강해지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좀 그러신 게 있었나요? 뭐 그 전에도 좀 그랬는데 예. 그때 뭐 목에 한번 공격당하고 난 예. 다음부터는 더 하죠. 그때 정말 이제 나머지는 덤이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강해졌고 예. 자, 뭐 참모들이 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요새는 나가십니까? 많이 직접 만나십니까? 그거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못하게 예.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은 들죠. 이게 내게 아니다 그런 예. 생각이 좀 많이 드니까요. 예. 뭐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죠. 현장 나가시면요. 네.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혹은 들으신 얘기 중에 가장 뭐랄까요? 이 가슴에 남는 얘기는 어떤 종류입니까? 먹고 살기 어렵다. 네. 문 닫는다. 예. 오후에 가는데도 아니 계시도 못했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문 닫아야 된다. 예.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 아프죠. 예.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후보님 말씀하신 것 중에요. 네. 1번이 그래서 그거랑 연결돼 민생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을 요구하는 또 지지자들은요. 네. 이러다가 무슨 또 옛날처럼 검찰 개혁 이런 거 또 지지부진하다 또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예. 더 주력할 것이냐 예. 이제 그런 건데 멀티플레이가 가능하죠. 사람이 하나밖에 안 하는 건 예. 아니니까. 예. 예, 그런 것은 이제 이해가 충돌하는 갈등 사안들은 예. 좀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예. 예, 준비도 대비도 좀 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현안 사안들 중에 예. 이제 민생 사안은 여야에 별로 이견이 없으니까요. 예. 뭐 지금 구여권에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은 좀 속도감 있게 예. 빨리 할 수 있죠. 검찰 개혁 같은 건 시간표가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마음속으로 언제까지는 이루어야 된다 할까 혹은 뭐 이런 시간표가 있으십니까? 뭐 시간표를 정확하게 정한 건 아닌데 뭐 기본적인 스케줄 정도는 가지고 있죠. 여쭤봐도 됩니까? 혹시 대략 언제까지 마칠 생각이다? 수술 일자를 미리 굳이 알 필요가 그렇습니까? 환자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끝에 가서 예. 지금은 정말 모든 관심, 예. 역량을 민생에 경제를 예. 살리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사법 개혁도 마찬가지입니까? 뭐 그거는 사실 좀 더 여유가 있죠. 예, 검찰 개혁보다는. 네. 예. 자, 민생 1번이라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신다면 네. 어떤 작업부터 어떻게 서둘러 나가실 예정인가요? 지금은 말라 죽게 된 예. 상태거든요. 예. 뭐 어떻게 이 나라 경제 산업 구조를 어떻게 바꿔서 어느 방향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정도는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닌데 예. 예를 들면 지금 당장 말씀드린 대로 뭐 먹고 살래도 예. 뭐 좀 누구 말 맞다나 뭐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다 예. 이런 상황이니까요. 일단 추경을 빨리 해야 됩니다. 예. 이 정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을 지금까지 안 했거든요. 예.
돈이 돌지 않고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게 기본인데 예. 이 정부는 균형 재정 얘기를 하면서 예. 재정이 어려우니까 예. 정부 역할을 포기해 버렸어요. 예. 사실 정부도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 재정이 줄어들잖아요. 예. 경기가 좋아지면 재정이 좋아지거든요. 예. 이게 좋아지면 더 쓰고 예. 나빠지면 안 쓰고 이렇게 되면 예. 경기 진폭을 키우잖아요. 예. 이걸 완화시키는 정부 역할인데 이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 갔어요. 예. 그래서 지금 경기가 나빠지니까 세수가 줄어들고 지원을 안 하니까 더 경기가 나빠져서 예. 잠재 성장률, 예. 소위 성장 가능한 예. 정도가 2%인데 지금 1분기가 0.2% 마이너스 성장. 예. 정말 엉망진창이죠. 예. 그래서 빨리 지금 식물로 치면은 말라 죽게 생겼기 예. 때문에 빨리 물부터 준다? 물을 줘야 예. 됩니다. 일단 살려놔야 됩니다. 아, 일단 거의 1번은 하여튼 추경이군요. 네, 돈을 추경. 푼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 뭐 돈을 푼다고 하지 마시고 예. 재정 지출을 아, 합니다. 재정 지출한다. 예. 그 좀 나쁜 말로 들으시더라고요. 예. 재정 지출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가장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가 네. 내란인데요. 네. 내란 수사가 지금 검찰 단계에서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예.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분명히 근데 정치 보복은 없다는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네. 내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네. 그쪽에 어떤 연루가 된 분들은 분명히 뭐 네. 자명하게 자 정치 보복 안 한데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나올 건 뭐 자명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그게 이제 언론의 역할이라고 예. 생각해요. 이 봉합과 통합을 이제 뒤섞잖아요. 예. 아 웬만한 건 다 덮어. 예. 제가 과거에 예를 든 바가 있는데 아주 극단적인 예예요. 예. 지금은 그런 표현이 적절치 않은데 예. 100개를 훔쳤어요. 예. 100개를 훔친 거에 대한 책임을 물고 더 이상 훔치지 못하게 해야 제대로 된 사회가 되잖아요. 예. 아이 뭐 우리가 정치적 입장이 그렇고 한데 우리가 한때는 이 사회를 지배했던 세력인데 이때까지 한 건 다 봐줘야지. 예. 그래 앞으로 우리가 50개만 훔칠게. 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건 통합이 아니죠. 예. 그래서 원칙적인 세상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명백한 범죄 행위 상당한 책임을 지고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다시 재판이 끝난 다음에 예. 통합 조치를 하든가 할 수는 있겠지만 있는 사실 덮어버린다? 예. 그건 부정이잖아요. 예. 저는 그런 거를 우리 국민들께서 그게 통합이니까 예. 그런 것조차 덮어라고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주권자, 예. 국민의 뜻이니까요. 근데 그 국민의 뜻이 가끔씩 왜곡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걸러주는 게 또 언론이고. 예. 그래서 우리 권순표 선생님 같은 분들이 얘기를 잘해주시고 예.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예. 그래서 저는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예. 심은 데는 팥나는 세상. 예. 근데 정치 보복이 그럼 뭐냐? 봐주는 게 예. 그 그러니까 통합 아니냐? 예. 정치 보복이 있는 사실 처벌하는 것도 보복이다. 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정치 보복을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정리를 잘했어요. 예. 예.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말했잖아요. 한 사람을 찍어놓고 네. 1년 내내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예. 뭘 추적해서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예. 걸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 예.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런 건 하지 않는다. 그런 걸 하지 않는다. 네. 자연스러운 어떤 잘못은 끝까지 뭐- 사법 정의라고 예. 하는 거는 당연히 있어야지 질서가 깨지는 예. 범죄 예. 이거를 그냥 봐주는 게 어떻게 예. 통합이겠어요? 그 아까 검찰의 정치 보복을 말씀하셔서 제가 물고 들어가면서 네. 뭐 불편하실 수밖에 없는 질문을 좀 괜찮아요.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 검찰 지지하는 분들은 검찰의 정치 수사의 네. 결과로 네. 한 4, 5년 동안 굉장히 검찰의 고초를 겪으시지 않았습니까? 매번 끌려다니고. 그런데 실제로 그랬죠. 예, 그런데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네.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지 않는 어떤 유권자들은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검찰이 뭐 이랬던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없지 않습니다. 그분들한테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그냥 예를 들면 예, 범죄란 증거가 있잖아요. 예,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죠. 예. 지금까지. 예를 들면 제가 뭐 10원이라도 받았다든지 예. 뭐 업자를 뭐 만나기로 했다든지 예. 뭐 커피라도 한 잔 얻어 먹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예, 겨우 있다고 하는 게 누군가의 그 회유된 사람의 말 예. 정도. 또 대부분의 사건들은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예, 예를 들면 대북 선거민이 뭐 네. 무슨 뭐 제3자 뇌물이니 이건 아예 형식적 증거도 아예 없죠. 예, 그냥 기소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재판을 하면 드러나니까 예. 검찰이 시간을 끌어요.
예를 든다면 지금 성남 지원에서 재판하고 있는 성남 FG 제3자 뇌물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478명이에요. 아, 예.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내면 되잖아요. 예. 무슨 그걸 입증하는데 증인이 500명이나 인미 재판하는 거죠. 증거가 없다는 뜻이죠.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내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서 국민들께서 아무리 봐도 증거가 없고 검찰이 아무리 떠들었지만 증거를 있었으면 냈겠죠. 물증이다. 객관적 증거다. 냈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께서 보시지만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고 너 왜 이렇게 많이 기소당했냐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왜 그렇게 많이 기소했냐고 물어야죠. 아, 예. 저는 결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쪼개서 기소하고 증인을 선거법 사건만 해도 사실은 검찰이 시간을 끈 거예요. 그 사건에 무슨 증인이 50명이 필요해요. 그거 하면서 2년간 시간을 끈 건 검찰이었죠. 공소장 막 바꿔가면서. 그래서 그런 점들 우리 국민들께서 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검찰 국가, 그러니까 없는 사건 만들어서 증거 조작하고 심지어는 증거도 없이 사건 자체를 조작해서 기소하고 이런 거야말로 정치 보복이었는데 제가 우리 국민들께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다녀요. 그들은 그렇게 했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 불필요한 정치 보복이니 이런 데 역량을 소모를 하면 갈등이 벌어지고 국가의 역량이 엉뚱한데 소진이 돼요. 지금 우리는 내란 극복, 민주주의 회복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민생 회복. 먹고 살아야죠. 한반도 평화도 회복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맨날 싸운다고 하니까 외국인 투자가 좀 망설여지잖아요. 또 예를 들면 국제적 위상도 많이 훼손됐어요. 한때는 정말로 모범적 민주국가로 한류의 정말 문화가 강한 나라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우러러봤는데 선망을 했는데 지금은 군사 쿠데타나 하고 아주 비민주적이고 뭐 상상 밖의 일을 벌이는 이런 후진국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 다 정상으로 빨리 회복시켜야죠. 그리고 결국 거기에 덧붙여서 결국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나라로 되돌아가야 우리가 말하는 복지 정책도 하고 또 기회가 좀 많아져야 지금 기회가 없으니까 갈등이 격화되고 갈등이 격화되니까 남녀니 노소니 지역이니 이렇게 막 부딪히잖아요. 증오하고 혐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좀 많아져야 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생기고 그 속에서 서로 좀 화해하고 포용하고 어우러져 살아야죠. 지금처럼 이렇게 온갖 가지 기준으로 편을 갈라가지고 서로 막 증오하고 혐오하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한쪽 편 들어가지고 다른 쪽을 경원시하고 배제하고 이건 결국 지배하는 거잖아요. 정치가 전쟁이 되면 안 되고 반통령이 되면 안 된다. 반만 가지고 다른 쪽을 지배하는 대통령, 그야말로 대통합을 하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일이 많으니까 그 일에 집중하겠다. 그 남 공문이 쫓아다니면서 너 과거에 이랬으니까 한번 보복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후보님 지금 말씀하신 아까 제가 그 시간 계획표 이거를 다시 한번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요. 검찰이 후보님 만약에 집권을 하더라도 원하지 않더라도 집권자가 검찰이 그동안 사례를 보면요. 알아서 가려운데 긁어준다고. 왜냐하면 자신의 조직을 위해서. 그렇게 나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 개혁이 안 돼 있으면. 그건 맞물리는 거 아닌가요? 시간표랑? 그것은 결국 인사권자가 뭘 원하냐가 중요하겠죠. 결국 그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다 인사권자의 방향에 따른 것입니다. 인사권자의 의도를 읽고 움직일 것이다. 당연하죠. 그게 이제 공직자들은 몸에 배 있죠. 인사권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끊임없이 탐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최종 책임자. 예를 들면 왕조 시대는 왕. 선조냐 정조냐에 따라서 조선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뭐 흥망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봤죠. 민생과 국정에 무관심한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 결국은 정말 거의 흥망에 가까운 다른 결론이 났잖아요. 제가 주식 얘기도 가끔씩 하는데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주가가 다 올랐어요. 그런데 보수정권이 들어오면 주가가 떨어졌다고. 지금 주가가 좀 오르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당선 가능성하고 그게 약간 비례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식을 샀어요. 펀드를.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제가 주가 말씀을 하셔가지고 집값 말입니다. 이건 원래 제가 질문에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괜찮습니다. 집값은요.
민주정부 들어오면 올랐다는 어떤 사람들의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런 요새 게도 있습니다. 들썩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예.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예.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예. 집값이 오를 거니까 예. 집을 사자 뭐 그런다고 해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예. 현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일부 분석가들에 의하면 부동산이 움직일 때 예. 어쨌든 수요 공급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예. 이럴 때 수요를 억제를 하려고 하면 예. 풍선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이럴 땐 공급을 늘려야 된다. 예. 일반적인 원리로. 근데 우리는 진보 정권은 기본적으로 수요 억제 정책을 그렇습니다. 했거든요. 예. 뭐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뭐 소유를 제한한다든지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게 지표니까. 근데 이거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 수요가 시장이. 네. 저는 기본적인 방향을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그렇군요. 않겠다. 예. 세금은 세금의 효용이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수요 통제를 위해서 세금을 활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예. 그리고 공급을 늘려서 수요 공급을 맞추자. 예. 이제 그 생각이 하나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있는데 집값이 오르는 다른 이유가 이게 투자 자산으로 기능을 해서 그래요. 예. 주거용인데 원래는 투자용으로 겸하고 있잖아요. 예. 심지어는 주거용이 아닌데 투자하기만 하기 위해서 집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예. 대한민국에는 투자 수단이 집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나라는 선진국들은 그 중에 주식이 크고요. 자본시장이 투자 수단을 제공하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다 부동산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주식시장을 키우고 정상화하려는 게 국가 정책상 필요해요. 예. 그래서 국민들에게 다른 대체 투자 수단으로 예. 주식시장을 살리면 배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소비가 되고 내수가 살죠. 예. 그래서 저는 집값 문제도 그렇게 지금까지의 민주정부와는 좀 다를 거다. 예. 거기다 하나만 네. 그럼 더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집을 투자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네. 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뭐냐면 민주당에 지금 집권을 하게 된다면 네. 목표는 하향 편준한가요? 뭔가요? 집값은 하향 평준하든 상향이든이 예. 아니고 원래는 안정이 예. 목적이라 됩니다. 예. 집값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경제 볼륨에 따라서 예. 역사적으로 예. 오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게 적정하게 올라줘야죠. 예. 이걸 억지로 누르면 반드시 튀어오르거든요. 예. 그래서 정책 목표는 집값의 안정. 지금이 너무 높다면 뭐 예. 약간 의원님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벌써. 아, 그래요. 예. 왜 말할 시간 이렇게 안 줘요? 집값 안정이 목표다. 예. 네. 조만간 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재명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섭섭한데요. 감사합니다. 예. 네. 들어가세요.